신문 이슈 요새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봤죠? 5,000피 넘었다라는, 코스피 기준으로 5,000피 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3,000이 안 됐는데, 몇 달 전에도, 그죠? 3,000 못 넘었다고 막 이렇게 2,800, 2,900이 언제 3,000대 이랬는데, 실제로 5,000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그렇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주식은 2배, 3배 막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보세요. 코스피 5,000 시대 역설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역설. 그렇죠, 역설이에요, 역설. 화려한 전광판 뒤에 가려진 성장 절벽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잘 보면 코스피 5,000을 넘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실제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000피가 목표라고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기에 도달할 줄 몰랐는데 그럼 진짜 다 경제가 다 좋아진 거야? 아닌 거죠. 잘 이면을 보면 1등 우리나라 시가총액 제일 높은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실제로 일반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주, 우선주가. 우자가 붙은 게 우선주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얼마예요? 지금 한 16만 원 조금 넘었어요. 15만 원 넘어서 16만 원 넘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뭐 6만 원이었냐, 막 7만 원, 5만 원대도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우선주 빼면 한 900조 정도 돼요. 900조. 우선주 합치면 1,000조가 저러고 있죠. 1,000조. 그러면 두 번째 회사가, 시가총액 두 번째 회사가 어떤 회사죠? SK 하이닉스. 똑같이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만드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삼성 전자제품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드는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만들고. 그 회사가 한 500조 정도 돼요. 500조 정도 넘죠. 아, 그럼 삼성전자의 우선주까지 합치면 하이닉스가 절반 정도까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새 로봇. 피지컬 AI라는 게 있죠. AI가 실제로 로봇의 머리에 들어가는 게 피지컬 AI라면 앞으로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앞으로는 이 AI가 뭐 로봇의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산업군들을 변화시킬 것인가가 굉장한 화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로봇이 몰 수도 있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 로봇이 배달을 직접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5,000피를 뚫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 세 개가 코스피의 40%예요. 그럼 뭔가요? 코스피가 올랐다면 얘네 셋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때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소부장. 여기에 들어가는 뭐예요? 소재, 장비, 부품은 별로 오르지 않았구나. 다른 중소기업이나 여타 다른 기업들은 안 올랐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떨어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5,000피까지 올라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른지 알잖아요. 그러면 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만 가지고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5,000피 올랐으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식 다 오랫동안 투자했다고 있는 사람인데 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 주식은 도리어 떨어진 경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식 잘하잖아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아무 얘기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자동차 살까요? 현대자동차? 대기업 이런 자동차 안 사잖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은 대부분 어때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다른 거 샀잖아요. 대부분 이 세 종목은 안 샀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떨어졌을 경우가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동차 사는 사람들, 현대자동차 누가 사겠어요? 주식을 처음 입문한 사람들. 그래, 나는 몰라. 그럼 뭐 사겠어요? 삼성전자 안 망하겠지. 뭐 현대자동차 망하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처음 들어올 때. 얼마 전에 이 대통령이 그 기자들 다 모아가지고 간담회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는 세금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마지막 뭐 그런 수단으로 써야 되지.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이상에서 주택을 2주택 또는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팔 때 조정지역 이상이에요. 지금 알고 있죠. 서울 전역. 그 다음에 12개구 경기도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주택을 팔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과세 있잖아요. 뭐 45%까지. 근데 2주택인 사람은 거기다가 중과세를 매기게끔 돼 있어요. 20%. 3주택이다 30%. 그러면 최고로 많이 매기면 82.5%까지. 이렇게 중과세를 매기는 것들을 윤석열 정부 때 유예를 해줬어요. 그게 5월 9일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유예를 안 해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올린 거니까 공식적으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러면서 그때까지 원래는 그게 잔금 기준일이거든요. 잔금 기준으로 하면 너무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잔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3월 정도에 빨리 계약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빠르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잔금이 아니라 계약 기간으로 해줄게 라는 얘기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매물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은 그 집을 팔려면 실제로 거주자들이 와야 되잖아요. 거주자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내보낼 수가 없어요. 전세 끼고 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가 그 전에 되지 않으면 그 주택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자한테도 팔 수도 없어요. 실입주자들밖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기가 어렵구나라는 게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도 앞으로 세금을 더 늘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살 때. 뭐가 있죠? 살 때? 취득세.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보유세 두 가지 뭐가 있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팔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중과세 안 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늘어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다음에 취득세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되게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조정적인 상에서는. 그 다음에 보유세. 보유세 늘리겠다라는 거죠. 보유세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로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공시지가를 얼마나 올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현재 가격하고 공시지가액 갭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늘리는 방법들은 되게 많다. 오늘 신문에 봤을 때 한 1g에 23만 4천 원? 이게 지금 계속 하루에 오르는 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올랐어요. 금반지가 실제 이게 한 돈이 실제로 몇 g이면 3.75g이에요. 그치? 지금 1g에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살 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만 4천 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3만 4천 원. 한 돈 금반지 얼마일까요? 순금으로 했을 때. 최소 100만 원이고요. 110만 원. 반지의 형태로 샀을 때. 팔 때는 얼마일까요? 팔려면 85만 원. 그럼 18K는 65만 원. 그 다음 14K는 45만 원. 너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 금 투자는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살 때부터도 손해고, 원래는 그냥 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서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실물이 아닌 증서를 갖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근데 실물을 갖고 나와야 돼. 바로 갖고 있으면 나오게 되면 이게 1,000만 원이면은 1,100. 그 다음에 또 실물로 반지나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1,150, 1,2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물 나오면. 팔 때는 거기서 한 10%, 20% 더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금을 투자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KRX에서 실물로 빠지지 않게 사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세금적인 면도 있고. 만약에 금을 투자한다. 이런 생각 있죠. 지금도 금을 투자해야 되나요? 똑같아요. 지금도 삼성전자 사야 되나요? 뭐라고요? 나는 모멘텀 투자자야. 사야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떨어질 수 있느냐? 확률은 적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못 나올 수도 있다. 진짜 금속에서는 금이 최고였을까? 올해 그럼 작년에 얼마나 올랐을까요? 금이 2025년에 한 67%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65년. 뭐 비트코인은 초반에는 뭐 많이 오르는 거 1억 넘어가지고 나 1억 8천까지 갔다가 지금 1억 2,400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결국 1년 동안은 얼마예요? 비트코인은 뭐 30% 오르고. 근데 금이 65에서 67% 오른 거예요. 그럼 금 투자했어야겠네요. 은은 얼마나 올랐게 됐어요? 은은 작년에. 금이 한 67% 올랐어요. 은은 150% 올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금은 기본적으로 매장량이 있을 거잖아요. 매장량에서 매장량이 100인데 110, 120 이렇게 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금강을 계속 맨 처음에 열었지만 나중에는 그 금강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장량이 한정량이 있단 말이에요. 금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 실질적으로 장신구 외에는 산업용으로는 그건 거의 안 쓰여요. 그리고 장신구용이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괴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여태까지 금이 화폐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됐잖아요. 은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를 자산의 가치로서 그것을 사둔단 말이에요.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 중국도 엄청 사둬요. 뭐 미국은 안 사주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고. 그러니까 금을 그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안전자산의 형태로 사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실제로 사두면 금의 총량, 이게 나와 있는 게 총이 100이다 그러면 얘들은 어떤 거든 장신구든 뭐든 했던 간에 얘를 다시 다 녹여가지고 다시 금의 형태로 만들면 총 100이면 한 98, 99까지 다 만들어요. 그럼 매장량에서 캐낸 양이 100이면
다시 재생시키면 98, 99예요. 그러면 매장량 캐낸 거에서 거의 줄지 않잖아요. 은은 어떨까요? 은은 두 가지를 써요. 돈에 대해서 그런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데 금 다음으로 은도 쓰지만 산업용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써요. 태양열, 그 집별기, 집판기 이런 거 만들 때 그 은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산업용으로 은이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은 수거율이 60 몇 %밖에 안 돼요. 그냥 매장량에서 캐낸 게 100이에요? 그럼 1년간 소모돼서 다시 그쪽 산업용으로 들어갔던 것들은 아무리 수거해도 금처럼 98점 정도로 수거가 안 돼요.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30%, 40%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금은 여러 가지 상품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세금 혜택 주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은은 세금 혜택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이 금보다는 덜해요. 그래서 그러면 은을 투자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은을 투자하는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은 ETF라는 것들이 있고 미국 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은 ETF라는 개념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 ETF에서 내가 1,000원어치 샀어요. 탈 때는 수익이 남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100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자 얼마나 내야 될까요? 원래는 차익이 원래 이자 안 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똑같이 15.4% 낸다 생각하면 돼요. 배당소득세처럼. 그냥 말도 이거는 차익거래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가 아니잖아요. 원래 보면 실제로 이건 양도소득세인데 그냥 이름은 배당소득세예요. 그래서 은을 우리가 투자해서 ETF로 투자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의 15.4%를 세금으로 갖고 가는구나. 그러면 제일 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산이 올랐을 때 그냥 편하게 15.4%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하지 않으면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이 남으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차익에 대해서 안 내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의 주식 개별 주식을 사가지고 차익이 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린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몇 %? 22%. 미국 내에서는 안 물려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22%. 근데 모든 배당은 다 세금을 낸다. 미국도 똑같고 우리나라 똑같다.